조선 말기 한반도의 밤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궁궐안 고종은 창가에 서서 흐르는 달빛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 된 지 오래였지만 나날이 무거워지는 책임감은 그를 짓눌렀다. 외세의 압력은 점점 강해졌고 내부의 부패와 권력 싸움은 한치의 숨통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고민했다. 개화를 받아들여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전통을 고수하며 버텨야 하는가.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대신들의 의견이 궁궐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화파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수구파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종은 혼란과 고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문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고종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궁궐 밖 평민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농민들은 흉년과 가혹한 세금, 외세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쌀을 거두어도 그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질 결심을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안중근이었다.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조국의 존립이 위협받는 현실을 보며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며 무술과 사상을 익힌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사명이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조국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뜨거운 결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1909년 하얼빈의 눈보라 속에서 안중근은 총을 손에 쥐고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걸었다. 총구를 겨누며 느껴지는 두려움과 결연함, 민족을 향한 사랑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했다. 조국을 위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속삭이듯 다짐했고 방아쇠를 당겼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났지만 그 행위 속에는 조국의 독립을 향한 불꽃이 담겨 있었다. 안중근의 결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시대를 흔드는 불꽃이었다. 한편 지식인과 청년들은 글과 사상을 통해 변화를 꿈꾸었다. 육일주는 서양의 과학과 제도를 배우며 민중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다. 그는 독립신문을 통해 글을 쓰고 민중을 계몽했다. 사람들은 글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었고 청년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외세의 압력과 내부의 반발 속에서 늘 흔들렸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궁궐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라가 강제로 문을 열고 주권을 잇는 순간 그는 고뇌와 분노,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럼에도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밀 결사와 의병활동, 해외 망명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했다. 홍범도 장군은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무기를 틀었다. 산과 들을 누비며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그의 하루는 공포와 결단,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순간의 연속이었다. 내 목숨보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다. 그는 중얼거리며 무기를 쥐었고 적의 화살과 총알 속에서도 민중을 지켰다. 그의 투쟁은 단순한 군사적 활동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용기를 상징했다. 젊은 여성들도 역사의 현장에 섰다. 유관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31운동의 현장에서 자신과 같은 청춘들의 외침을 담아 만세를 불렀다. 일본군의 폭력 앞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조국이여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체포와 고문 속에서도 그녀의 외침은 꺾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오늘날까지 민족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쉰다. 해외에서는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외교를 펼쳤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족을 향한 신념이 그들을 굳건히 지탱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외국 정부와 협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그들의 고뇌와 결단은 국내 운동가들에게도 힘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민중을 억압했다. 토지조사 사업, 경제적 수탈, 일본어 강제교육,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은 민중의 삶을 짓눌렀다. 하지만 민중은 절망 속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농민들은 팥을 일구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숨죽이며 투쟁했고 학생과 지식인들은 글과 행동으로 민족 정신을 지켜냈다. 안창호는 청년들을 조직하고 독립의식을 심으며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민족의 기반을 다졌다. 그의 노력은 단순한 교육활동을 넘어 민족운동의 핵심적인 기틀이 되었다. 1930년대 일본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체포되고 고문과 감옥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민족의 기억 속에 불멸의 흔적을 남겼고 후대에게 독립의 의지를 전했다. 마침내 1945년 8월 광복의 날이 찾아왔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한반도 전역에는 환호와 눈물이 섞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 순간 민족의 미래는 다시금 시작되었다.
근대사는 고종의 고뇌, 안중근의 결단, 유관순의 외침, 홍범도의 투쟁, 안창호의 교육, 그리고 민중의 희생이 얽혀 만들어진 서사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시대를 만들고 그 시대가 또 다른 시대를 열었다.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고통과 희생, 선택과 결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서사는 바로 그 인간들의 이야기이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쉰다. 대한민국의 근대사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숨죽이며 싸우고 있었다. 해외 상하이 연해주 만주 그리고 일본 내 조선인 사회에는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면서도 밤이 되면 독립운동을 위해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다. 그 속에서 김자진 장군은 항일의 불길을 지피며 의병들을 조직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조국의 현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심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투쟁뿐이다. 그는 산을 달리고 들을 누비며 일본군과 맞섰다. 매 순간 죽음과 직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고 그 힘은 의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동시에 청년들은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켜나갔다. 상하이에서는 이승만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며 외교적 기반을 다졌다. 그는 서류와 편지, 연설 속에서 끊임없이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설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긴장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해 오늘도 밤을 새우며 글을 썼다. 그 노력은 비단 정치적 외교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민중의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교실을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조직적인 투쟁을 이어갔다. 유관순의 정신을 계승한 젊은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본군의 채찍과 총검에도 꺾이지 않았다. 조국이여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민족 전체의 심장 박동과 같았다. 연해주에서는 홍범도와 김자진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는 늘 짧았고 전투 후의 상처와 배고픔 그리고 민중의 고통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희생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그렸고 그 미래를 향한 희망은 단순한 꿈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눈앞의 적과 전쟁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민중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후세에 전해질 독립의 발판이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준비했다. 임시정부 내에서 지도자들은 매일 회의를 이어가며 전략을 짰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무력이 아니라 정신과 외교 그리고 교육까지 포함된다. 김구의 말처럼 민족의 독립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달성될 수 없었다. 그들은 외교적 설득과 정보 수집, 자금 확보, 무장 투쟁 등 다각도로 전략을 펼쳤다. 매 순간 위험이 도사렸지만 그들의 결단은 굳건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전국 곳곳에서 조선인들은 체포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학교와 기관은 통제되었다. 하지만 민중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농민들은 농토를 지키기 위해 소규모 항쟁을 벌였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권리를 요구하며 연대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학습회를 열었고 청년들은 독립정신을 전파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 속에서 안창호와 같은 지도자들은 교육과 조직을 통해 민족운동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그의 노력은 단순한 학문과 교육을 넘어 민족 전체의 희망을 지키는 방패와 같았다. 그리고 1940년대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몰입하면서 조선은 더 깊은 식민지적 압박 속에 놓였다. 그러나 이 압박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임시정부와 독립군, 민중과 청년, 여성과 지식인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했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희생의 의미를 서로에게 상기시켰다.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다. 마침내 1945년 8월 한반도에는 기적과도 같은 날이 찾아왔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광복이 이루어졌다. 태극기가 하늘 높이 휘날리고 거리마다 환호와 눈물이 섞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지난날의 고통과 희생을 눈물로 씻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 속에서도 민족은 분단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고종시대부터 이어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 민중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었다. 근대사의 서사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과 선택, 희생과 결단이 얽힌 이야기였다. 고종의 고뇌, 안중근의 결단, 유관순의 외침, 홍범도의 투쟁, 안창호의 교육, 민중의 희생 모두가 한 시대를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역사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희생을 되새기며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용기와 절망, 사랑과 분노가 얽힌 근대사의 서사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광복이 찾아온 한반도는 축제의 함성으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그동안의 투쟁 속에서 육체와 정신이 지쳐 있었고 민중은 오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제 막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은 국내의 현실을 바라보며 책임감에 짓눌렸다.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지만 공통된 목표는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독립과 주권 회복이었다. 그들은 국내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남아있는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민중이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일제의 억압 속에서 지쳐 있었고 국내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민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다시 밭을 일구며 땅의 가치를 깨달았고 상인들은 자유롭게 장사를 시작하며 경제의 숨통을 열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배움을 이어갔고 여성들은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며 가정과 공동체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했다. 그 속에서 유관순과 안중근, 홍범도와 같은 영웅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의 희생은 민족의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는 근간이 되었다. 한편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모색했다. 김구는 외교 문서와 편지, 연설을 통해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세계에 알렸다. 그 속에서 그는 늘 고민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게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외 동포들은 그의 노력을 지원하며 자금을 보내고 정보와 물자를 전달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은 조국의 재건과 독립 이후 사회 기반을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민중과 청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학교와 거리에서 일본어와 억압 교육의 흔적을 청산하며 민족 정신을 지키고자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조직적으로 연대하며 권리를 요구했고 농민들은 땅을 지키며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민중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을 넘어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을 배웠다. 안창호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교육과 조직으로 연결하며 민족 전체의 힘을 키웠다. 광복 이후의 시간은 또한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가족과 고향을 떠난 채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 전체의 기억 속에 남아 다음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결심을 이어갔다.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새로운 과제와 마주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며 각자의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인물들의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고종의 고뇌와 안중근의 결단, 유관순의 외침, 홍범도의 투쟁, 안창호의 교육과 조직화, 민중의 희생과 저항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기반이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간적 감정과 선택, 용기와 희생이 겹쳐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았다.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을 사랑하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키며 교육과 문화를 이어가는 일상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과정임을 알았다. 근대사 속 인물들의 투쟁과 희생은 더 이상 과거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민족의 자존심과 용기, 사랑과 절망, 결단과 희생이 얽힌 서사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살아 숨쉬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서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야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품었고 희생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현재와 미래를 향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용기와 희생을 통해 민족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여정이 끝나고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속에 서 있다. 먼지와 땀, 눈물과 피로 얼룩진 수많은 세월을 지나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의 결단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종의 고뇌, 안중근의 결단, 유관순의 외침, 홍범도의 투쟁, 안창호의 교육,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희생,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땅과 시간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에필로그를 시작하며 나는 상상한다. 조선 말기 궁궐안,
고종이 창밖 달빛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았고 그 책임감에 짓눌려 수많은 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고뇌 속에서 그는 역사의 흐름을 잠시나마 지켜보며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다. 고종의 눈물과 한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무기였다. 궁궐 밖 민중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농민들은 흉년과 세금, 외세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걱정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안중근과 같은 청년들은 그 희망을 행동으로 옮겼고 유관순과 여성 청년들은 외침으로 세상을 흔들었다.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은 의병을 이끌고 상가틀을 누비며 일본군과 맞섰다.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단순한 무력 투쟁이 아니라 민족의 존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과 결단의 표현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 역사가 되었다. 상하이와 연해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과 수많은 해외 지도자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며 외교적 기반을 다졌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피로와 위험 속에서도 굳건히 신념을 지켰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정치적 외교를 넘어 민족의 희망과 자존심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연대와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독립적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국내의 민중과 청년, 학생과 노동자, 여성과 농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민족의 정신을 지켰다.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안창호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교육과 조직으로 연결하며 민족운동의 기틀을 타졌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 속에서 민중은 스스로 힘을 얻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광복의 날이 찾아왔다. 태극기가 하늘 높이 휘날리고 거리마다 환호와 눈물이 섞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지난 세월의 고통과 희생을 눈물로 씻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 속에서도 분단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심하며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자유와 독립은 결코 끝이 아니며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되새기며 걸어간다. 고종의 고뇌와 안중근의 결단, 유관순의 외침과 홍범도의 투쟁, 안창호의 교육과 조직, 민중의 희생과 용기, 모든 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책임지며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는 것이다. 사람들은 역사를 단순히 과거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근대사의 서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 희생과 용기가 얽힌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이어가는 삶 속에서 계속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 민주와 평화는 바로 그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